네, 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지금은 1월 3일, 밤 11시 36분이 지나고 있고요. 계속 차트를 보다가, 어, 좀 눌림에 지금 좀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발견을 해서, 그래서 좀 분석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너무 많은 종목을 하루에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은 추후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어, 아, 이게 여기서 말한 대로 좀 반등이 나와서 이런 거를 이런 수익을 좀 낼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고 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다시 한번의 분석과 판단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KM 제약입니다. KM 제약은 제가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날 여기서 올라가서 눌리는 걸 보고 1차로 224일선에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한번 튀어주는 거를 한번 봐라.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가 손절을 잡고 밑에까지 1차, 2차 모아서 올라가는 걸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여기 224일선은 깨고 물론 뭐 약간의 3% 정도의 수익은 나왔지만 어 거기서 깨고 내려와서 지금 아래 하방까지 찌르고 어제 1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또 길게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좀 제약주들이 좀 장 초반에 좀 날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좀 갔던 제약주들이 오늘 좀 다소 눌리는 모습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여기 손절을 드렸고 여기서 이 손절 라인을 닫고 이 라인부터 해서 이 하방에서 이 위에까지 18%의 상승을 하루 만에 내고 그리고 오늘 다시 눌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 시가를 다시 한번 손절을 잡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지금의 라인인데 내일 만약에 조금 떨어져서 시작하면 한번 잡아볼 만하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걸 보고 대신에 여기서 바로 이게 깨지면 그냥 그러니까 깨진다는 게 음, 우선 제가 드리는 기준은 일봉상 다시 말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 확실히 3시 20분에 동시호가 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걸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대신에 장 초반에 제가 어제 분석해서 올려드렸던 그 한국전력 같이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떤 이슈가 없는데 심하게 민다. 그러면 장 중간에라도 잘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1차 공굴이 그다음에 2차 공굴이 여기까지는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튀어주는 요즘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고 아직 좀 횡보를 하더라도 좀 큰 변동폭으로 횡보장이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 한번 튀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은 거래가 다시 재개된 다음에 사실 지금 그렇게 이평선의 방향은 좀 상패로 갈 수도 있는 길목에 있는 차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것이 이 아래 이 변곡 부분을
손절로 잡고 마이너스 한 4%, 네, 한 4%에서 5% 정도 손절을 잡고 여기서 한번 1차 매수만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길 깨면 무조건 그때는 좀 상패 차트로 이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네, 올라가는 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지금 한 번에 이 전 봉들처럼 기본 10% 이상이 올라가주는 봉들이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증100입니다. 지금 증100이기 때문에 옛날 코로나가 있었던 이런 시즌하고는 좀 달라요. 네. 물론 여기서 이거를 어, 공격형 매집으로 보고, 그러니까 밥그릇이 나와서 시세를 낸과 동시에 공격형으로 보고 내려가서 국자 패턴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지금 빠졌습니다. 뭐 전쟁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 지금 전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차트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만, 단기권으로만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 오늘 장대, 오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고령화 시대, 뭐 보안주나 고령화 시대 관련된 주,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계속 어제 좀 이렇게 튀어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별 그런 거 없이, 어떤 이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너무 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지금 우선은 오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맞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일 다시 한번 이 저항선 파란색, 아니 초록색 이 저항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가 깨지면 이 밑에 이 봉 12월 16일 금요일 날 이 봉의 시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한번 모아 가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아 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손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네, 마이너스 8%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가고 그래서 2차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은 2차 매수는 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 1차 매수만 하시고 여기서 네, 올라가는 손익비가 좋은 그 당분간은 그 손익비가 좋다라는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좀 입력을 해두시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약품입니다. 예, 방금 봤던 비슷하죠. 방금 봤던 나노엔텍과 똑같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신에 나노엔텍은 지금 224일선을 걸쳐서 위아래로 깼다가 올라갔다 다시 깨는 모습이었고, 국제약품은 아직은 좀 위에서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얘 역시도 얘는 조금 손절 라인을 좀 길게 잡아서 224일선까지 네,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얘는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는데, 얘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제 낙폭 과대의 개념으로 조금 들어가서, 왜냐면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7%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7%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좀 낙폭 과대로 생각을 해서 이 224일선이 깨지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네, 보너스로 제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PJ전자고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어, 하방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평선이 역배열한 상태에서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오늘 오늘 어제 상한가를 말았던 그 거래량의 5배 이상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세력들의 그거라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보면 네, 네, 이렇게 보면 떨어질 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어제 시가를 놓고 이 시가 부근에서 분할로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공구리들, 매물대들, 저항이 됐던 부분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면 그거나 이 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맞고 이런 데서 맞고 다시 반등할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무조건 내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도 지금 뭐 아니면 도자리인데 내일 만약에 5% 7%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위에까지 잠시만요. 네. 한 7, 8%로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찍으러 갈 수 있는 또 그런 영역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량이 우선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있는 매물들을 악성 이 매물들을 좀 받아 먹었다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몇 번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뭐 아니면 도다. 근데 도의 자리에 왔을 때 다시 되돌림의 자리에 왔을 때 네, 여기서 한번 모아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시작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간단하게 1%에서 한 3% 정도만 단타로 진입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고 진짜 7, 8%로 시작하면 진짜 10초 안에 5% 7% 정도 수익을 한 번에 단숨에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어떻게 이게 좀 움직일지 참 다른 게 눌렀네요. 네,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많이 궁금한 그런 차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렇게 내려서 한 이틀 정도 내려서 뭐 이쯤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일 좀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해서 단타의 시세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얘도 고령화 사회 의료기기 보안주 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 자체가 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가기보다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빠지거나 딱히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 테마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좀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기술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근데 그 기술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뭐 재료나 뉴스 아니면 뭐 얘네들이 이 종목이 앞으로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에는 온갖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지표를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차트로 이거를 잡으셔서 기준을 잡으셔서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려도 살려주고 수익을 주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물려도 올려주죠. 근데 이 지금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하실로 갖다 처박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그런 가성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고 영상을 좀 올리는 거는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고 물어볼 데가 없었던 그런 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뭐 하루에 2,000개가 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다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하루에 4개, 8개, 뭐 많게는 10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선은 이거 보면서 해드리면 좀 그나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답답하셨던 분들 중에 본인 종목이 좀 나오면 그래도 조금은 기준을 갖고 갈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튜버보다도 좀 많이 올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장중에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온전히 뭐 전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시간과 늦은 시간에나마 이렇게 좀 해드리는 건데, 음,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단타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미 벌써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보기보다는 약손절을 하고 정리를 하셔서 예수금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짝짓기 매매로 손실이 난 종목들을 조금씩 갉아 먹고, 나중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항상 단타님 말씀하시는 영차의 자리에서 0의 자리가 나왔을 때 다시 차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무르를 한번 저항권 타점에서 타보고, 그리고 한번 다시 올라갔을 때 손실을 더 줄이고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매매도 한번 해봐야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손실이 나 있는 걸 2년, 3년, 5년, 뭐 코스피가 오래 걸리면 옛날 역사를 봤을 때 한 5년, 8년 박스피라고 하죠.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걸 오롯이 기다려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약수익 내지는 약손절이라도 해서 원금에서 조금의 좀 하락률이 있더라도 원금을 여러분이 갖고만 있고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그 기준들이 좀 세워지시면 약손절한 것들은 어, 좀 나중에는 금세 복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어,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잘 못하는데 까먹기도 하고 저도 이제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누가 볼까라고 생각했던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래도 구독자 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해드리고 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종류, 네, 여러 모양이 또 여러 종류의 그런 차트들을 좀 가지고 와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 말고도 더 좋은 타점의 그 차트들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나와도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는 차트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차트들만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에 들어오셨어도 여러분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계속 꾸준히 이런 것들 눈에 좀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뭔가 제가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러면 그때는 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공부라는 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꼭 이렇게 장이 좀 올해는 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좀 이런 것들을 소통의 어떤 이런 의견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주무시고요. 너무 늦게까지 차트 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12시기 때문에 아마 좀 늦게 보실 것 같은데 빨리 주무시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아침 장에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정말 큰 공부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많은 힘들이 있을 때, 파동이 있을 때 보고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들, 그 순간순간의 분봉과 이런 것들 보시면서 또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치니까요.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보셔서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게 장에 임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어, 빨리 주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